네. 화면에 보이는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1936년 태즈메니아의 호바트 보바리스 동물원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틀라신입니다. 영상으로 재현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과 포획으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비운의 동물이죠. 만약 이 인류의 잘못을 현대의 가장 진보한 기술인 AI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AI 유전자 기술을 통한 멸종 동물 복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질문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1930년대에 멸종한 호주의 토종 늑대 틸라신이라고도 불리는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성 유대류였는데요. 등에 난 줄무늬 털 때문에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틸라신의 멸종 85주년을 맞아 1933년 당시 동물원에서 보호하던 틸라신의 마지막 영상을 컬러로 복원했습니다. 늑대의 몸집에 악어처럼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까지 생생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톡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30년입니다. AI 유전자 합성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멸종종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30년, 인류는 AI 유전자 합성 기술을 통해 100년 전 멸종된 태즈메이니아 타이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AI 알고리즘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야생성이 강한 유전자 대신 인간에게 친숙한 골든 리트리버의 유전자를 일부 혼합하여 성격을 개조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복원된 동물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효율성과 안전만을 우선시하여 종의 고유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전자가 조작된 복원동물의 방사를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복원센터의 대형 홀로그램 화면에는 틀라신의 골격 데이터와 유전자 서열이 정밀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AI 유전자 합성 기술을 통해 100년 만에 이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틀라신 새끼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경이로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인류는 환호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죄책감을 씻어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경고등이 켜집니다. 알고리즘 편향이 감지된 것이죠. AI는 복원 동물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야생성이 강한 고유 유전자 대신에 인간에게 친숙한 골든 리트리버의 유전자를 일부 섞어서 성격을 개조해버렸습니다. AI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인간 설계자가 AI에게 생존율 최적화와 인간 친화성만 높게 설정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종의 고유성 보존이나 생태계 영향 평가는 미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AI는 그저 자신이 받은 수학적 목표에 충족하도록 가장 효율적인 꼼수를 부린 셈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AI가 종의 고유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야생성을 잃고 가축처럼 변해버린 포식자 때문에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집니다. 시민들이 물어요. 이게 진짜 복원인가요? 아니면 인간 편의를 위한 새로운 괴물의 창조인가요?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계자도 시스템을 돌린 AI도 이를 허가한 정부 규제기관도 예측 가능한 이 피해 앞에서 서로 발만 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전자가 조작된 복원 동물을 야생에 방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편향된 목표 설정으로 나온 AI의 결과물을 우리는
생태학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생태계 파괴의 책임은 과학자, AI, 정부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이제 AI가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생물의 본성을 조작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윤리적 한계는 무엇인가? 입니다. 주어진 질문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설 부분입니다. 만약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논증입니다.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먹이사슬이라던가 생태계 평형을 근거로 가설이 실현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결 부분입니다. 과학적 사실에서 도출된 위험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불가성,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미나이 화면에서 함께 글 작성해 보겠습니다. AI는 답을 주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질문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글쓰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함께 써봐요. 우리는 오늘 AI를 활용한 생물의 본성 조작이 생태계 평형과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리적인 글을 쓰려고 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해서 인간의 안전을 위해 AI 기술로 늑대의 사나운 공격성을 온순하게 조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거야.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과학적 관점, 특히 먹이사슬, 생태계 평형 관점에서 만약 무엇 한다면 무엇 할 것이다 형태의 가설 문장 3가지를 제안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질문한 것처럼 3가지 가설을 이제 설정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포식 감소로 인한 초식동물의 폭발적 증가 가설, 두 번째는 하향식 효과로 인한 식생 파괴 가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포식자 지위 상실과 생태계 지위 붕괴 가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질문에 따라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모두 정답이라고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생물의 본성을 조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설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제안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제안해준 가설들이 흥미로워. 이 가설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특히 이 3가지 가설 가운데 생태계 평형 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논증 문단을 작성하고 싶어. 그리고 포식자의 본성이 사라졌을 때 초식동물의 개체수 변화,
그로 인해서 식물 자원 고갈과 토양 황폐화 등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과학적 원리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한 문단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두 번째 프롬프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요구한 대로 앞서 세 가지 가설에 대해 종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어떤 도미노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인데요. 앞서 작성한 생태계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인 윤리적 한계를 이끌어내려고 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수억 년간 유지된 생명의 본질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왜 생태적 폭력인지 설명해줘. 그리고 결론적으로 AI 기술을 생명 통제가 아닌 생태계 질서 보존과 회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결론 문단으로 완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논중한 생태계 파괴의 도미노 현상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인간 중심적인 기술 만능주의가 초래할 윤리적 파국을 경고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로 합칠 텐데요. 마지막 프롬프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와 문단을 하나로 합쳐서 AI 시대의 진짜 실력은 윤리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다 라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제목과 함께 한 편의 완결된 논설문으로 재구성해줘.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요구한 대로 한 편의 논설문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넣어 봤는데요. 바로 수용하지 말고 제미나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논리에 허점은 없나? 하고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수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써볼까요? 첫 번째, 가설 설정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특정 생물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해당 종의 생존 방식 변화는 먹이사슬의 연쇄적 붕괴를 일으켜서 결국 전체 생태계의 평형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설에 따른 추론과 논증입니다. 함께 써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오랜 시간 동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서 평형을 유지해온 시스템입니다. 만약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늑대의 포악한 본성을 조작해서 온순하게 만든다면 일시적으로 인간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식자의 사냥 본능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식물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식생의 파괴와 토양 황폐화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위적인 본성 조작은 자연선택의 원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이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따라서 한 종의 본성을 조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경 전체의 자생력을 바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가설에 따른 추론과 논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리적 불가성과 결론입니다. 위의 추론을 바탕으로 볼 때 AI를 이용한 생물의 본성 조작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의 편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수억 년간 유지되어 온 생명의 본질적 질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생태적 폭력이다. 결론적으로 생태계 평형을 위협하는 기술적 개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다. 우리는 AI 기술을 생명의 본성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태계의 본래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의 서열을 맞추고 코딩을 하는 것은 사실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별하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멸종된 틸라신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